먼저 제가 감기에 걸려서 코맹맹이 소리가 좀 나더라도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여긴 겨울이라서 좀 춥네요. 네, 지난 영자님 영상 이후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실 것 같아서 오늘 먼저 영자님 이야기부터 해볼까 하는데요. 오늘 이야기도 좀 길지만 끝까지 시청해 주시길 추천드립니다. 지난 영상에서는 왜 영자님이 자꾸 옥수님과의 경쟁을 부담스러워하는지 말씀드렸었는데요. 물론 영상에 희극적인 요소를 가미하기 위해서 쌈이라는 표현을 썼었지만 결국에는 갑작스러운 옥수님의 광수님을 향한 적극적인 모습들, 그리고 옥순이라는 네임밸류에서 오는 무언의 압박감, 이 정도라고 말씀드렸었죠. 그리고 광수님 옆에서 계속 이야기를 나누며 함께 있었던 장면들을 전 영자님의 빌드업의 과정이다 라고 표현을 했었고, 그렇죠? 자, 이번 방송 보신 분들 좀 느꼈을 겁니다. 영자님이 사랑에 있어서 소극적이거나 자존심이 낮거나 자신감이 없는 그런 사람이었던가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분은 사전 인터뷰 때 쟁취하는 사랑이 진짜 사랑이라고 말씀하셨던 분이죠. 그만큼 사랑에 있어서 적극적이고 누구한테도 뒤지지 않을 만큼의 열정을 내면에 가지고 계신 분이라는 거죠. 광수님과의 2대1 데이트를 마치고 방에 들어와서 바로 옥수님에게 그러잖아요. 아, 빨리 영수님에게 가서 후회 없이 도전해보고 와야지. 드디어 산책하자는 말을 할 때도 됐네? 라고. 그럼 이 시점에서 제 영상을 보신 분들께서 아마 반론을 제기하실 거라 생각됩니다. 그럼 왜 그렇게 이때까지 빌드업을 해오던 영자님이 이번 방송에서는 광수님을 그렇게 쉽게 포기하는 듯한 행동을 보일 수 있었던 건지, 그것도 과연 옥수님 때문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건지, 아님 자신감, 자존감과도 결부된 본인의 문제인 건지 제가 보는 관점에서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는 이번 방송을 통해서 한 번 더 느낀 거지만 옥수님과 영자님의 데이트 성향이 달라도 너무 다른 겁니다. 아마 그런 데서 오는 괴리감과 스스로 적응되지 않은 상황들 때문에라도 더 빨리 포기하고 싶은 마음이 들지 않았을까 합니다. 그렇다고 그 상황을 도피하거나 양보하는 거와는 좀 다른 건데요. 일단 옥수님은 그런 겁니다. 내가 좋아하는 남자가 다른 사람들도 그 사람이 좋다라고 하면 나라는 존재가 더 빛나 보이고 더 돋보이는 거 아닌가, 이런. 기본적으로 외풍에 크게 흔들림이 없는 옥수님 이상형이 지식이 풍부한 사람이죠. 보통 예술하는 분들이 보면 본인들보다 뭔가 지식이 풍부하거나 지적으로 보이거나 동경심이 드는 사람들을 많이 찾죠. 아무래도 예체능을 하다 보면 그런 부분들에 대한 갈망은 충분히 있을 거라 봅니다. 그래서 옥수님은 이왕이면 내가 좋아하는 사람이 다른 사람도 존경해줄 수 있는 그런 사람이라면 시기나 질투보다도 이 상황을 즐기고 있는 부분도 있는 겁니다. 그리고 현재 광수님이 본인을 원픽이라고 생각하고 있다는 그 착각에서 오는 자신감 같은 것도 분명히 한몫하고 있죠. 영자야, 이래나 저래나 넌 내 상대가 안 된다, 그런. 그리고 옥수님 애교도 많죠. 말도 살갑게 잘하는 편이고 그에 반해 영자님 성향은 정반대죠. 다른 사람과 경쟁도 경쟁이지만 그냥 딴 여자가 내 남자한테 눈길 주고 이런 상황을 막 못 견뎌 할 겁니다. 괜히 그런 부분에 대해 많이 의식하게 되고 또 그 상황이 닥치게 되면 불편해하고 안절부절 못하게 되는 겁니다. 상대 잘못도 아닌데 그냥 그 상황이 싫기 때문에 즉흥적으로는 상대방한테 내 진심과는 다른 말과 행동을 보일 수도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만 봐도 옥수님과 영자님이 남자를 바라보는 연애관도 많이 다르다고 봅니다. 그리고 영자님 막 남자한테 애교 들고 살갑지는 않잖아요. 어떻게 보면 무뚝뚝하기도 하고 남자 입장에서 보면 좀 연애하는 재미는 옥수님에 비해 많이 떨어지는 건 사실이죠. 그냥 딱 적절한 비유가 옥수님은 구호체를 구사하고 영자님은 문어체를 구사한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 문어체를 쓰는 영자님 입장에서 보면 옆에서 자꾸 옥수님은 구호체를 쓰고 있으니 뭔가 자기랑 안 맞는 겁니다. 그렇다고 자기가 뭐 딱히 잘못한 것도 없는데 막 광수님한테 내가 뭐 좀 잘못하고 있나? 상대적으로 이런 생각들을 들게끔 옥수님이 옆에서 뿜뿌질을 한다는 겁니다. 그게 고의든 고의가 아니든 영자님 입장에서는 적응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영자님은 다대일보다는 1대1을 해야 아무래도 자기 페이스대로 뭔가 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도 계속 드는 거죠. 그러니 옥수님과 대면하는 이 상황 자체도 그냥 힘든 겁니다. 다들 기억하시겠지만 광수님, 옥수님, 영자님이 처음 식당에 도착했을 때 영자님이 그러죠. 난 옥수님 맞은편에 앉고 싶은데, 그 이유가 아니 하루 종일 옥수님 옆자리만 계속 앉아있다 보니 이제 그냥 맞은편에 앉고 싶어서요 라고 말하죠. 그냥 그 말이 그겁니다. 옥수님 옆에서 또 깝칠 텐데 나란히 앉아서 비교당하기도 싫고 얘 또 무슨 소리 할지 미리부터 겁납니다. 그냥 너네 둘이 나란히 앉고 나 혼자 맞은편에서 술 먹을게, 이거죠. 뒤에도 말씀드리지만 이분이 누군가와 비교당하는 것도 싫지만 그 상대가 자기와 상극인 사람과는 더더욱 싫은 거죠. 그 말은 영자님이 생각 없는 사람은 아니란 겁니다. 영자님은 영자님 나름의 방식이 있고 본인만의 루트가 있는 사람이라는 거죠. 스스로에 대한 프라이드도 충분히 있는 사람이죠. 술도 그런 게요. 보통은 방송이고 두 명이서 술을 못 마시면 술 안 시킬 법도 한데 굳이 혼자 술 마시는 것도 단순히
해라 나는 술이나 먹자 이게 아니라 뭐 이분 반주 습관일 수도 있겠지만 옥수님의 스피디하게 진행되는 연애 방식에 적응 못하고 자꾸 뒤처지는 듯한 스스로를 보게 되니 그런 데서 오는 답답함이 더 컸을 거라고 봅니다. 옥수님이 좀 빠르긴 하죠. 차에 타자마자 난 광수님이다 라고 바로 꽂아버리고 이분 결혼도 3번 만나고 하신 분이잖아요. 물론 이혼도 한 달 만에 빨리 하신 분이긴 하지만 그런 옥수님의 방식에 당연히 적응 못하겠죠. 자 그럼 여기서 또 이런 반문이 드실 겁니다. 그럼 2대1 때는 그렇다 치고 1대1 데이트 시간에는 좀 다른 모습을 보여줘야 하는 거 아닌가라고. 네 맞습니다. 그래서 뒤에서 말씀드릴게요. 전 영자님이라는 분 자체가 기본적으로 자존심이 엄청 센 분이다. 경상도 말로 단단하다. 그런 느낌을 많이 받았고요. 지난 방송을 보신 많은 분들께서 영자님에 대해 자존감이 낮다고 평가를 하셨는데 전 오히려 정반대라고 말씀드렸었죠. 2대1 데이트 마지막에 광수님이 느끼는 영자님의 인상이 어땠다고 했나요? 영자님은 좀 당찬 이미지고 옥수님은 좀 여리고 부드러운 것 같다고 했죠. 자 우리가 아는 영자님은 당차고 자기 표현 똑부러지게 하고 내 거 내가 챙기고 막 손해보는 그런 이미지는 아니라는 겁니다. 자존감이 낮은 그런 사람은 더더욱 아니라는 거죠. 다만 영수님과 광수님 사이에서 갈등한 부분 그 부분은 사실이라고 봅니다. 영자님 데이트 선택지 보시면 그러다 광수님이라고 말했잖아요. 그만큼 내적으로 영수님과 광수님 사이에서 고민이 많았던 건 사실이라는 거죠. 말은 계속 옥수님과 2대1 상황이 싫다 경쟁하는 게 싫다라고 했지만 그게 순수하게 100% 옥수님 탓이냐 옥수님이 정말 여자로서 경쟁하기 껄끄럽기 때문에 그런 거냐 전 이번 방송을 보면서 그건 아니라는 걸 봤거든요. 말은 옥수님이 대단히 무서운 존재처럼 말하지만 오히려 그것보다도 이 상황 자체가 본인 자존심을 다 내려놓을 만큼 가치 있는 자리가 아니었다고 보는 게 맞다고 봅니다. 그럼 왜 본인의 자존심을 내려놓지 못했는가?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그렇게 모든 걸 내려놓을 만큼 광수님이 이성적으로 안 땡겼다라는 겁니다. 즉 이성적으로 볼 때는 광수님은 세컨픽이지 원픽이 아니었다라는 거죠. 이게 더 솔직한 용자님의 마음이 아닌가 합니다. 지난주까지 막 빌드업에 약치고 물 뿌리고 광수님 옆에서 계속 대화하면서 이런저런 공을 들였는데 근데 이번 데이트를 하면서부터 옆에서 옥수님이 뿜뿌질하고 있는 상황도 마음에 들진 않지만 광수님에 대한 본인의 마음을 더 정확히 알 수 있었던 계기가 된 거죠. 그래서 영자님이 얻은 결론은 광수님은 그냥 친한 남매 또는 친한 동생, 오빠와 같은 그런 감정이 더 컸다. 즉 남자로서의 이성적 끌림은 세컨픽 정도였다. 쉽게 말해 그런 거죠. 아 1순위도 아닌데 이렇게까지 뭐 내 거 다 내려놓고 경쟁해야 그렇게 해야 돼? 존심도 상하고 그냥 다 싫은데 나이도 아직 어리고 그리고 스펙도 삼성전자에 자가 보유해. 본인 스스로도 그런 거죠. 아 이렇게까지 해야 해? 다 내려놓지 못하는 겁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원래 성향도 있지만 이분 원래 첫인상 선택이 누구였죠? 그때 영철님을 선택했었죠. 근데 뒤에 영수님과의 대화에서는 또 사전 인터뷰 때부터 줄곧 영수님을 지목해왔다라고 하죠. 뭔가 영수님 앞에서 어필하기 위해서 이런저런 말은 해보는데 좀 변명 같기도 하고 광수님과의 데이트는 두 사람 사이 낀 것 같다라는 말까지 써가며 핑계를 대고 있는데 물론 16기에서 그래도 외모로는 좀 먹어주는 게 영수님과 영철님이잖아요. 그래서 첫인상에서 여성분들 대부분 이 두 분에게 몰렸었고 근데 그 후 빌드업 과정을 통해 광수님에게 호감이 생겼고 또 영수님과 고민하다 광수님을 선택하게 된 거고 근데 데이트를 해보니 영수님이 생각났던 거죠. 이게 팩트 아닙니까? 근데 이제는 뭐 말만 하면 모든 핑계가 옥수님과 광수님에게로 가게 되는 겁니다. 물론 본인과 잘 맞지도 않는 옥수님이랑 또 겹치게 되니 그런 것도 있죠. 근데 정말 본인 말대로 사랑에 죽고 사는 로맨티스트라면 그 상대가 눈앞에 나타났다면 옆사람 핑계 대지는 않았을 거라 봅니다. 뭐 막 부끄러워하면서 아 이런 거 못하는데 이런 말 하지 않았을 거라는 거죠. 그러니 결국에는 광수님을 알아보고 나니 그냥 그랬던 거죠. 에이 남자로 봤을 때 막 올인할 정도까지는 뭐 아닌 그냥 그런 거. 근데 만약에 옥수님이 안 왔었고 광수님하고 1대1 데이트를 했다면 그래 그럼 조금 더 알아보자. 또 남자로서의 매력이 있겠지. 한번 찾아보자. 이렇게 다시 한 번 더 생각해보게 되는 계기라도 됐을 텐데 또 하필이면 연애 스타일로는 제일 안 맞는 옥수님이 광수님 선택하게 되면서 아 망했네. 그렇게 되면서 이제는 뭘 해도 옥수님 핑계를 대게 되는 겁니다. 물론 그 핑계는 후사를 도모하기 위한 하나의 재물이 되기에 충분하니까 좋은 핑계거림에는 틀림없는 사실이죠. 2대1 데이트 때 옥수님이 쌈 한번 같이 싸주죠 라고 영자님에게 말했었죠. 그때 영자님 표정 보셨겠지만 왜 네가 쌈 싸주라 말아야 딱 이런 느낌이잖아요. 그러면서 우리 딸에게도 쌈 싸본 적 없는데 그러면서 마지못해 하나 싸주긴 하죠. 보통은 그래도 본인이 좋아서 선택해서 왔으면 옆에서 뭐 물론 계속 깝치고 또 상황도 마음에 안 들더라도 그래 이 사람만 보자 이런 심정으로 해줬을 텐데 근데 영자님은 다 싫은 거죠. 그런 영자님의 노골적인 마음은 드디어 찾아온 1대1 데이트 시간에서 진짜 속마음이 드러나죠. 광수님이 먼저 영자님에게 패를 깠었죠. 지난 제 영상에서 말씀드린 영자님의 빌드업이 했던 그 효과가 어떻게 보면 나온 거죠. 그때 영자님과 같은 부류의 성향에 대해서 제가 잠깐 말씀드렸었잖아요. 먼저 광수님은 한동안 소외받고 있었을 영자님을 생각해서 단도직입적으로 자기는 영자님을 선택했다라고 말하죠. 그러면서 영자님은 왜 저를 선택해서 왔냐라고 묻는데 돌아오는 영자님의 대답은 어땠죠? 본인
본인의 마음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이번에도 우리의 예상을 벗어나지 않고 어김없이 옥수님 핑계를 대죠. 옥수님이 오늘 안 왔으면 좋겠다 생각했는데 그게 좀 아쉽다. 근데 1대1 데이트였다면 조금 더 대화의 깊이가 있지는 않았을까라고 하죠. 그리고 데이트 후 인터뷰에서도 그렇게 말합니다. 오늘 영수님한테 내가 갔으면 모든 게 다 잘 이루어졌을 텐데 하필이면 여기 와서 방해하는 느낌이 든다라고. 근데 솔직히 말해서 방해하는 느낌이 든다라는 그 생각은 2대1 데이트에서 끝났어야 한다라는 거죠. 1대1 데이트 시간에서는 적어도 본인의 솔직한 감정을 이야기하는 게 맞는 거죠. 광수님도 시원하게 패를 보여줬었잖아요. 그럼 적어도 광수님에게 본인이 왜 오늘 선택하게 됐는지 전후 사정은 이야기해줘야 서로 셈은 맞는 거죠. 근데 거기다 대고 영자님이 말한 첫 말이 옥수님이 안 왔으면 좋겠다라고 또 옥수님 핑계를 대면 이제는 그 선택의 진심마저도 오해할 수밖에 없게 되는 겁니다. 너 정말 여기 왜 왔니? 술 마시러 왔니? 정말 이렇게 되는 거죠. 어쨌든 데이트에서 돌아와서는 불이 나게 옷을 갈아입고 영수님에게 쫓아가는 용자님의 모습을 봐서는 광수님에겐 안타깝지만 남자로서는 영수님이 더 땡겼다. 이게 맞는 겁니다. 그리고 영수님과의 대화에서도 옥수님과 광수님 사이에서 본인은 낀 것 같은 느낌을 받았고 처음 선택대로 갔으면 너무 좋았을 텐데 라고 다 말하죠. 정말 광수님이 이성적으로 조금만 마음에 들었더라면 이런 식의 표현을 옥수님이라는 존재를 떠나서 광수님에게 조금이라도 표현을 해주지 않았을까요? 더 이상 옥수님의 핑계를 대지 않고요. 그 뒤 다시 광수님과 야외에서 대화 장면 좀 보면요. 광수님이 옥수님에게서 전해들은 말을 고지고대로 영자님한테 옮기면서 좀 시끄러울 것 같긴 한데요. 일단 그거는 다른 영상에서 또 한번 다뤄보고요. 그 장면에서 영자님은 영수님이 표를 하나도 못 받은 게 마음에 걸린다라고 말합니다. 광수님 입장에서 보면 답답한 겁니다. 여러분은 느껴지시나요? 광수님이 옥수님에게 다정다감하게 친절하게 다 하더라도 이성적으로는 누구를 더 좋아하는지 전 뼛속까지 느껴지거든요. 2대1 데이트 때도 느껴졌었고 첫 데이트 선택 때 영자님이 문을 열고 먼저 나오잖아요. 그때 광수님이 영자님에게 빨리 와 라고 반말하죠. 물론 반말이지만 너무 친근하고 반가움에 던진 말이라는 게 느껴지지 않던가요? 어쨌든 그 후 다시 이어지는 인터뷰에서도 영자님은 광수님의 말은 잘 안 믿어요. 옥수님을 거절할 이유가 없으니까요. 그러면서 또 마음속에는 영수님이 조금 더 큰 것 같다라고 말합니다. 뭔가 본인이 영수님한테 갈 수밖에 없는 듯한 그런 그럴싸한 시나리오와 프레임을 이미 마음속에 하나 완성해 둔 거죠. 이 얼마나 좋은가요? 나의 잘못된 첫 선택에 대한 합리화로. 자, 결론은 그겁니다. 광수님도 그렇고 영자님도 그렇고 호감과 이성적 끌림 사이에서 고민하는 따지고 보면 다 같은 처지인 겁니다. 근데 영수님도 아마도 똑같을 겁니다. 만약 영수님이 이제 본격적으로 움직였을 때 그때 옥수님이 어떠할지 더 궁금해지는데요. 서로가 물고 물리는 돌고 도는 인생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좋은 하루 보내세요.